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는 방안이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오늘 재논의됐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장 자문기구라고 하네요. 이 사법발전위원회가. 근데 이 기구가 법원 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논의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보여요. 먼저 사법발전위원회가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사법부 개혁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대법원 산하에, 대법원장 산하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위원 11명은 법조계부터 학계, 언론계까지 이렇게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은 이용훈 전 대법관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하는 대상은 뭐 국민의 사법 절차 참여 같이 재판 절차적인 부분부터 법원 내의 인사권이나 법원 행정처 문제 같은 행정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관 예우 같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 논의했던 대상은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이라던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의 지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어느 만큼 이전을 할 것인지 또 사법행정회의의 그 성격을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뭐 어떤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합의제기구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사법발전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이 나더라도 규칙이라든지 법 개정이 뒤따라야지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권한이라든지 기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검찰이 그런가 하면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궁금하고 한다면 언제쯤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PC에서 파일들을 이렇게 백업을 해서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출을 안 한다면은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과연 수사로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법원 내부에서 해결을 안 하고 외부 기관에 이렇게 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근데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그 수사의 순서상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증거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410개 이번에 3차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 중요 파일로 명시가 됐던 410개 파일만 내놨는데 이게 암호화된 파일 중에서 읽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삭제된 것도 수만 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법원 내부에서 그 조사를 했던 조사 보고서와 410개 파일만 내면 그냥 우리가 조사했던 대로 그냥 너네도 형식적으로 수사하는 신용만 내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증거를 확보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PC를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사 보고서는 당시에 뭐 임종훈 차장이라든지 심의과 그다음에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 PC 8개를 가지고 410개 파일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PC는 사실 여기서 제외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PC를 보여달라 했더니 디가우징 됐다 그랬거든요. 디가우징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디지털 포렌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디가우징 된 이 PC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그 가지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거고 거부를 한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황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판단하더라도 실제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또 양 전 원장을 불러낸다는 초유의 상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미지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판사들에 대한 사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판 거래 의혹인데 판사들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문서가 작성이 됐고 이거 어떻게 공유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 거래라는 거는 재판부가 얼마나 여기에 심증을 미쳤는지 이거는 사실 판사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해서 문건을 작성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문건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담당했던 판사가 내가 판결문을 쓸 때 여기에 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또
뭐 판결문에 보면 그 나름대로 그 결론에 대한 법리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조사보고 3차 조사보고서에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는데 그게 판결이 나온 시점하고 그다음에 그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랑 볼 때 그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그렇게 된다 보면은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또 작성했던 문건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법농단 피해자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가져갔던 410개 파일 중에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민변을 회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재화 변호사, 이분이 민변 소속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연수원 동기라든지 뭐 같은 대학 동기 이런 인연이 있겠죠.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로비일 수도 있고 어떤 법원의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또 그런 압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냥 이게 그냥 로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압박이라든지 진짜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거래와 관련돼서는 뭐 온갖 의혹이나 또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들, 뭐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정황적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꽤나 많이 한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한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갑자기 긴급 체포한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거는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혐의가 드러났다는 거하고 이 사람이 혐의를 부인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는 그 주변의 다른 어떤 공범관계 커넥션까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는 2016년에 드루킹이 지금 노회찬 의원한테 5천만 원 정치 자금을 건네려고 할 때 건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네려고 할 때 이 도모 변호사, 긴급 체포된 이 도모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모았다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건으로 해가지고는 드루킹 이 경공모 측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관련된 자료를 위조를 하는데 이 도모 변호사가 관여를 했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도모 변호사는 지금 50대고 대형 펌의 파트너 변호사 여기까지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경공모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연 10억 원의 활동비를 썼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법적인 일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정치권하고도 뭔가 연루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이 드루킹도 뭔가 차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놓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조직이 이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사람이 회계사하고 변호사거든요. 변호사한테는 법적인 자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 자금 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회계사한테 조언을 구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회계사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회계사는 없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모 변호사가 또 경공모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던 경공모 조직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이 도모 변호사의 신병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또 도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또 김병소 의원한테 추천을 한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모 변호사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지켜보고요. 또 어제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이 각종 자료를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새로 밝혀진 뭐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채라고 불리는 사무실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 50평 정도 창고라 그러죠. 지금 여기서 특검팀이 새롭게 입수한 게 뭐냐면은 데스크탑 8개, 그다음에 노트북 5개, USB 49개, 그다음에 무슨 유심칩 케이스 8개까지 이렇게 압수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보도를 보면은 이 창고를 경공모 측에서
임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뭐 월 1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예. 이게 최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증거들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 여기 있다 봐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옮겨놓았는지 이게 마치 무슨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경공모 측에서 뭔가 사건의 실체에 점점 가까워지니까는 형량을 좀 감경을 받을 구형에서 좀 감경을 받을 그럴 의도로 이렇게 지금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급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급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게 범죄 수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압수를 해야 되는 게 PC하고 휴대폰이거든요. 네. 거기만 보면 동선까지 웬만한 거는 정말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그 국정농단에 단초가 됐던 것도 그 태블릿 PC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이 PC하고 압수된 노트북 같은 걸로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근데 여기서 뭐 댓글 공작 사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권과의 커넥션, 그다음에 자금 수수 경위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큰 진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허위범 특검팀의 드루킹 관련 사건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었던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때 이제 저희가 광주 A모 학교였었죠. 그때 학부모하고 행정실장이 짜고 이제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보도도 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중간고사 때도 시험지가 유출됐다고요? 그 부분을 이제 행정실장이 진술을 했다 그러죠. 네. 근데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시험지가 유출이 됐으면 이번에 이 친구들 기말고사 다시 본다 그러잖아요. 네. 예. 중간고사도 다시 그거 보는 어떻게 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다시 보야 되는 게 맞냐면은 이번에 이 친구가 이게 발각이 됐던 게 예. 얘들아 예상 문제는 이런 게 있다. 입이 가벼웠는지 그거를 전부 발설을 해가지고는 발각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간고사 때도 만약에 친한 친구한테 알려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정하게 하려면 중간고사까지 다시 보는 게 맞는데 네. 여기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앞으로 수시 전형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는 7월 말까지는 이걸 성적 전형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 교육청의 내부 지침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 시험 기간이 이미 지나고 부정행위가 발각이 됐으면은 그냥 부정행위자만 0점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석창만 조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중에 이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재시험을 보는데 예. 중간고사는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논의는 하겠지만은 중간고사까지 다시 보기는 어렵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어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일단 학교 행정실장이 경찰 조사에서 금품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했을까 물음표가 붙거든요. 물음표가 붙어요. 근데 사실 이게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금품은 현금으로 오고 가지 누가 이거를 계좌로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당사자가 실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급하게 계좌에서 돈을 빼낸 거나 그런 흔적이 없고 그냥 집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만약에 오고 간 거라면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행정실장은 시험지를 복사해서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엄마는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서 과연 이게 진짜일까?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행정실장이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면서 시험지를 유출했을까? 네. 우린 5과목으로 알았는데 전과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의문은 드는데 이게 밝혀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고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점이 사실 제일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다시 본다는 것이고 중간고사는 지금 또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물론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시험지 유출 건만 이달 들어서 4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을 방안을 어른들이 마련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참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네. 시험지를 유출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걸 사람 손에서 관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는 학교랑 교육청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수시가 강화가 되면서 뭐 내신 전형이 크게 되면서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또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왜 비인간적이라고는 하지만 시험은 그냥 블라인드로 시험을 보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게 가장 공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재벌의 아들이건 대통령의 아들이 와서 시험을 보건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인데 뭐 전인 교육이라든지 뭐 다양한 인재 확보 이런 거 취지는 좋아요. 근데 면접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평가로 확실하게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가 좋아서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은 일단 제도가 도입이 돼버리면 그 개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시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정성인데 우리가 어른들이 그냥 취지만을 생각하고 너무 쉽게 이거를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요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